자, 우리 이제 수업 때 좀 설명 못한 부분들 좀 포함해서 우리 좀 지수 로감수 좀 문제들 풀어 오셔야 되니까 이제 지수함수 문제들 많은 남은 부분들 좀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아까 이제 수업 때도 설명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근차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 대표 8번이나 이렇게 대표 9번 같이, 그러니까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 같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도형 문제들은 그래프에 있는 한 점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그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x 좌표부터 미지수로 놓고 이제 y 좌표를 그래프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이제 필수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B하고 C에 있는 x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부터 이제 K라고 정해주면은 선분 AB 길이는 x 좌표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A의 X좌표로 이렇게 K-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 길이가 3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아까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B의 Y좌표와 A의 Y좌표는 우리가 같을 텐데 근데 이제 점 B와 점 A를 지하는 그래프는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의 K제곱으로 정해지는 B의 Y좌표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k-3의 x를 대입해서 나오는 3의 마이너스 k-3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a, b의 y좌표고 걔네들이 서로 같은 거니까 저렇게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밑이 같은 지수 방정식을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해서 다시 BC의 Y좌표를 구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이제 아까 수업 때도 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수업 때 선생님 조금 약간 잘못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 여기에 있는데 아까 여기 A, B, C의 X좌표가 서로 간격이 같아서 우리 A, 2A, B, 2, 3A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조금 놓으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여기 있는 이 X좌표의 간격이 같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나머지 여기 있는 두 칸의 간격이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가 y는 5의 x제곱이니까 여기는 이 a 값 자체는 여기 점 a의 y좌표가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자, 여기를 이제 간격이 뭔지 모르니까 이 간격을 이제 K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B의 X좌표는 A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X좌표는 A 플러스 2K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놓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서 K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A하고 C의 X좌표의 한가운데가 여기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간격을 K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지만은 자, 여기 이제 B라는 점의 X좌표가 여기 있는 이제 여기 AC에 해당하는 점의 X좌표의 한가운데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B라고 그냥 미지수로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의 A제곱은 루트 5죠. 자,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2분의 1인 거 바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의 b제곱해서 이제 k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와 b의 한가운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루트 15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b 한가운데가 이제 여기는 b의 x좌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루트 15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B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 바로 2분의 뭐 대입할 거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수에 2분의 A 플러스 B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좌변에 있는 지수의 분모일을 좀 없애줄게요. 그럼 양변을 자연스럽게 제곱하면 여기도 루트가 풀어지니까 제곱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한 결과를 여기다 쓰면은 5의 A 플러스 B제곱은 이제 15와 같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여기 이제 15제곱이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의 2분의 1제곱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5의 2분의 1제곱에 플러스 B제곱하는 거니까 실제로 5의 2분의 1제곱과 5의 B제곱의 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5의 B제곱은 자, 여기 15를 루트로 나누는 값이니까 이제 루트 5분의 15라고 바로 씁시다. 여기 있는 얘네들을 5의 2분의 1제곱을 루트로 바꿔 써서 이제 O의 비제곱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이제 밝혀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K 값이 좀 나오겠죠. 자, 그러면 O의 비제곱은 이제 K라고 했고 문제에서는 K 값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네, K의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O의 비제곱이 K고 K 값은 요 놈이니까 이제 여기를 양변을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8-3번은 이 정도 하시면은 이제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 9번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거기 있는 이제 9번하고 9-3번이 문제 스타일이 조금 완전히 다른데, 이제 9-2번, 9의, 이제 9번하고 이제 일제 9-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는 미적분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어떤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다 이제 이런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도형이니까 우리 이제 적당히 도형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옮겨 붙여서 직사각형 만드는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만드는 일을 이제 보통 하게 되고 좀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저기 하면은 이제 평행사변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도 있는데 다 아무튼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꾸는 거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3의 x제곱에 2를 더한 것과 3x제곱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두 그래프와 x는 1, 뭐 이렇게 점선으로 왜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선으로 그어도 상관없을 텐데 그냥 총의 실선으로 그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y축 x는 1, 두 그래프로 둘러싼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라고 시키면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이쪽에 x좌표는 3이고요. 여기는 1인데 문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x가 1일 때 y좌표 보면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 똑같이 이제 3이고요. 여기는 x좌표가 3 더하기 2에서 5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까 수업 때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사각형이 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덧칠하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다루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이제 그렇게 쪼개서 이제 옮겨 붙이기를 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서 오히려 조금 까다로운 거 유제 9-3번인 거죠. 유제 9-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용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집산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사다리꼴 두 개를 X축 방향으로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X제곱 그래프의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도 Y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수선 긋고 자, 해서 이렇게 수선을 각각 X, Y축에 두 개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제 알려주고 여기 위치에 Y축에 수선되어서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죠. 자, 꼭지점 이런 그대로 이제 써놓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넓이가 96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C하고 D의 X좌표가 각각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C부터 먼저 X좌표를 정해서 항상 그래프에 있는 이런 꼭지점들의 X좌표에 해당하는 것부터, X좌표부터 이제 미지수로 놓고, 그거를 이제 구하는 이제 방정식을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A의 Y좌표인 여기 점 2의
B와 A의 Y좌표는 2의 K제곱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CD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뒤에 X좌표를 K 플러스 1로 잡는다면 여기 B하고 F의 Y좌표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C와 BD의 길이는 여기 있는 이 Y좌표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제 CD에, 즉 여기는 점 AB에 그래프 A에 있는 점에 X좌표를 이용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K제곱과 2의 K 플러스 1제곱이 각각 여기는 AC와 BD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고 이걸 더한 거에 높이 곱한 거, 높이는 이제 CD 길이, 사다리꼴이니까 높이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2분의 1까지 곱한 게 문제에서 말하면 96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양변에 2를 곱해주시고, 이제 여기면 100, 28에 16이니까 192가 나오나요? 192가 나오고, 여기 2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k제곱, 2k제곱 해서 이제 얘네들을 합친 게 192고 2k제곱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k제곱 값을 2k제곱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EA, FP의 길이도 아마 K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일 거니까 이제 EA와 FP의 길을 구해가지고 사다리꼴 넓이를 한 번 더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도형 문제들인 거고요. 자, 여기 다 지우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그 94쪽에 있는 이제 최대 최소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자, 94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이제 최대 최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이제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기본형에 대해서만 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y는 ax 제곱의 이제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예상한다면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근선이 y는 0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y는 0이 한없이 가까워져 가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없이 우리가 0이 가깝게 작아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수가 커지면은 한없이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그 변화를 이제 지금 y 값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y는 ax 제곱에서 이제 지수가 점점 커지면은 함수값이 아예 커지거나 계속해서 무한하게 커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점점 0에 가깝게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 양수의 거듭 제곱에 앞에 음해부호가 붙으면은 반대로 함수값이 이제 한없이 작은 음수가 된다거나 0에 가까운 이제 음수가 된다거나 그러겠죠? 자, 그거는 이제 식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를 텐데,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까지 계속해서 커진다거나 또는 작아지는 그런 둘 중에 하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x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기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양 끝점에서 이제 제한된 범위 양 끝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결정이 보통 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제 10-3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이제 시키는 거고요. 자, 지금 지수함수의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제곱에 음해부호가 없으면은 자, 이 앞에 음해부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음해부호가 없었다면 여기는 지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그냥 쭉 커졌을 거예요. 여기는 뒤에는 상수항이나 이런 게 뭐든지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음해부호가 달려 있으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푹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었겠지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몇 가지죠? 4일 때까지니까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4일 때 양 끝점에서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나오는지 또는 최소가 나오는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라도 그래프를 대충 찍 그려놓고, 어디서 최대 또는 최소가 결정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최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이렇게 집어 넣어가면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는 식,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식도 같이 똑같이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소값 구하는 식도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각각 최대와 최소가 이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식을 연립해서 이제 a, b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서 연립을 할 거냐면, 여기 그냥 두 식을 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상수항 좀 날리는 쪽으로 갈게요, 먼저. 자, 기업과 니은을 빼서, 이제 기업과 니은을 빼가지고 상수항 날리는 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냥 기업 빼기 니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빼기 니은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에서 이제 마이너스 2의 4 플러스 a 제곱을 이렇게 이제 빼는 결과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말만하니까 이렇게 풀로 돌려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6 빼는 거니까 31 되는 거고요. 자, 이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의 a 제곱에 마이너스 1을 이제 지수로 보탰다는 얘기는 2의 a 제곱을 2로 한번 나눴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2의 a제곱에 2의 4제곱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등식을 조금 더 여기다 써서 이제 풀어보면은, 자, 2의 a제곱에 2의 4제곱 곱한 거, 16 곱한 거, 그리고 2의 a제곱에 2분의 1 곱한 거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뜯어서 이제 조금 써주시고 이게 는 31이야. 자, 그러면은 2의 a제곱의 개수가 16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1로 통분해서 계산해 놓고 그러면 이제 이 a제곱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에요 라는 것까지 구해 놓고 다시 이제 1을 대입해서 b까지 얻어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이제 기억 빼기 니은을 해서 b를 날리는 선택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2의 a제곱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제부터 먼저 한 이유는 오히려 대표 10번 같은 게 더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10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밑이 다른 거듭 제곱을 그냥 곱하고 앉아 있죠. 자, 지금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식의 모양이 밑이 다른 거듭 제곱을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냐라고 이제 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 지수들이 서로 이제 차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밑이 다른 이 거듭 제곱의 곱에서 지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2의 3x 제곱에 1 더한 거니까, 요놈은 2의 3x 제곱에 1 더한 거라서 2의 3x 제곱에 2를 한 번 더 곱한 거고, 그러면 내가 2의 3x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x 제곱을 기준으로 하면은 x 제곱을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고 나서 2를 곱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 우리는 x제곱으로 맞춰서 여기는 얘네들 지수를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이제 바깥쪽에 x가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여기대로 3에다가 3의 마이너스 2x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x제곱을 한 것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한 걸로 이제 바꿔서 쓰시면은 이 3은 그냥 곱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2의 세제곱에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x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의 x제곱에 9분의 1의 x제곱을 한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자, 8에다가도 9분의 1에다가도 골고루 x제곱을 한 거니까 8 곱하기 9분의 1의 x제곱을 한 다음 6을 곱했다고요. 자, 식 좀만 더 정리하면은 6 곱하기 9분의 8의 x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밑이 한 가지로 모아졌죠. 자, 밑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제 지수 쪽에 변수가 이제 들어있는 변수 x가 이제 들어있는 부분들이 거듭제곱이 미치다는 두 거듭제곱처럼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수를 x로 통일해서 써보면은 미치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1보다 작은 양수죠? 자, 그럼 1보다 작은 양수니까 그래프 x까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함수값이 0에 가깝게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수가 이제 제일 클 때 함수값은 제일 작을 거고 지수가 제일 작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클 거니까 양 끝값을 그대로 밀어 넣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고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수가 이제 1차식일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기본형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양 끝값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지수함수에다가 다른 2차 함수가 합성되는 모양의 이제 식이 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에서 대놓고 이제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를 합성한 걸로 이제 적어 놨잖아요. 네, 대표 문제에서는 대놓고 그걸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합성함수 기호 안 써주고 막 이렇게 바로 쓰죠. 이제 이렇게 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써가지고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바로 시키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바로 시키는데 사실 이게 뭐 문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fx라는 이제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식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식을 합성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fgx라고 문제에 써져 있었죠? 그러니까 gx에 오는 이 식을 여기는 x자리에 밀어넣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게 이제 지금 대표 문제 1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x에 따라서 먼저 결정되는 거는 여기 지수 자리에 오는 이 2차식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2차식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지수 함수로 합성되는 이제 이 함수의 함수값도 덩달아서 같이 커질 거예요. 여기는 얘네들이 1보다 큰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수 자리에 오는 이 2차식의 최대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 먼저 이제 x의 범위를 보면은, 자, 요 놈은 이제 먼저 뭐 t라고 하고 이제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게 자, 그러면 이제 x가 3일 때 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x가 4 이하에서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즉 마이너스 1 이상은 마이너스 4 이하의 범위에서 이제 x 값이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 x의 범위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t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x가 3일 때가 t가 제일 최소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먼저 찾아가지고 t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즉 지수 자리 들어오는 2차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구하려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가 3일 때니까 여기서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이제 9 빼기 3, 6, 18, 18 플러스 8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제 플러스 6 플러스 8 자, 이렇게 이제 15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가 제일 클 때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을 때니까 여기서 이 계산 결과로 정해지는 이제 지수계의 범위는 이제 1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요. 예.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 있는 n애들이 15가 될 때. 여기서 최대값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최소값은 n애들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자, 이렇게 해서 쟤네들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나머지 대표 11번에 있는 문제들은 다 뭐 11-3번까지 크게 별건 없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예.
지수 함수에 들어오는 이제 2차식의 최대 치수가 곧 지수 함수와 2차식이 합성된 이런 모양의 그래프의 최대 치수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합성 순서를 반대로 바꾸면은 대표 12번 문제가 됩니다. 네, 대표 12번은 여기에 합성 순서를 서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를 여기는 지수함수 x 자리에 밀어 넣어서 2차 함수가 지수함수에 합성된 건데 이제 반대로 지수함수를 2차 함수 x 자리에 밀어 넣는 모양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12번은 지금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문제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내가 여기는 이제 음의 지수가 좀 꼴보기 싫으면 자, 이걸 3분의 1에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에 3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고쳐서 풀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보인다면 마치 이게 뭐냐면은 내가 fx를 3분의 1에 x제곱이라고 놓고 자, 여기서 gx라는 그래프가 자, 마치 이제 여기서 뭐처럼 이제 보여야 되냐면 여기는 3분의 1x의 제곱에 3분의 1x에 1을 곱한 거 1을 뺀 식이니까 3분의 1x의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여기는 이 x 자리에 골고루 밀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GOFX를 구한 게 요 식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차 함수를, 지수 함수를 이차 함수에 합성한 이제 모양의 이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기서 맨 처음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엑셀 값에 의해서 여기가 먼저 결정이 되고, 즉, 여기는 이 엑셀 값에서 여기 3분의 1x 제곱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이제 gx의 x 자리에 들어가는 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3분의 1x 제곱의 범위부터 제한된 x 값의 범위를 보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분의 1x 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면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하니까 자 3분의 1의 x제곱이면은 지수가 커질 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x제곱으로 결정되는 수의 범위는 3분의 1x의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3분의 1의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27분의 1이 3분의 1x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3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2제곱이면 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 이렇게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t 값의 범위가 27분의 1에서부터 9까지 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높을 때 낮을 때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t, t제곱 마이너스 2t로 결정되는 거 보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제 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잘못했어요. t가 1일 때가 이제 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1일 때가 축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t가 1일 때가 축이 되는 거고, 1은 이 사이에 포함이 되는 값이니까, 27분의 1이 아무래도 더 축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9가 더 멀리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t의 값의 범위를 이제 예측해서 그래프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가 최대일지 최소일지를 이제 나타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도 t가 1일 때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요. t가 9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9, 9 밀어넣어서 그리고 1, 1 밀어넣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서 각각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문제들 다 좀 푸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12-1번부터 12-3번까지는 다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의 2차식이 이제 대입되는 이제 모양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모양들을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마 좀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유제 12-2번 그러니까 조금 교재를 화요일 날 내셔야 되니까 약간 물어볼 만한 문제들은 엔간한 건 좀 풀어볼게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5x제곱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25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25x제곱분의 1, 25x제곱분의 요놈 25x제곱분의 25x제곱으로 다 쪼개서 쓰세요. 그러면 아마 유제 1번이나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혹시나 유제 1번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까봐 계속해서 더 풀어볼게요. 자, 25x제곱분의 요놈, 25x제곱분의 요놈, 25x제곱분의 25x제곱으로 쪼개서 쓴 결과가 이거고요. 25x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은 5분의 1을 이제 x번, 5분의 1의 제곱을 x번 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식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밑에 5분의 1로 놓고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x제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대로 이 부분을 조금 고치시면은 25분의 5를 각각 골고루 x제곱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5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2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이제 이 식이랑 별반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자, 이렇게 이제 고쳐서 이제 푸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손이 나오게 되면 주로 식을 고치는 작업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제 12-3번도 식 고치는 거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12-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에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여기 좀 지울게요. 2에 2분의 x 플러스 4제곱에 이제 a를 더한 건데,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x제곱에 붙어 있는 이런 상수항들, 2분의 4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2의 x제곱의 계수로 이렇게 변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요거를 이제 조금 뜯어서 보면은 2의 2분의 x제곱에 2분의 4, 즉 2를 더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의 제곱을 만약에 2의 거듭제곱의 계수로 뽑아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뜯어서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2의 2분의 1x의 제곱에 여기에 제곱이 2의 x제곱인 거잖아요. 이 식을 이제 제곱한 게 2의 2분의 1x 제곱을 제곱한 게 2x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어떤 합성함수로 봐야 되냐면 내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식에다가 2의 2분의 1x 제곱이야. 즉 루트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식을 이제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자리에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치환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뭘로 치환하냐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t를 루트 2의 x제곱이라고 하고 이제 치환하시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 2차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2차식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이 자, 지금 t의 범위가 뭔지 안 적어놨죠, 선생님이? 자, 여기는 이제 x제곱의 범위도 사실 여기는 이제 x의 범위로 이제 사실 문제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0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있는 겁니다.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x의 별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야라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루트 2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1보다 큰 양수니까. 자, 그래서 이제 t는 0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제한 범위 내에서의 이제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 1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3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이제 어떤 지수함수의 이제 최소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양수에 당연히 여기 있는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미체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함수에 서 이제 저렇게 a의 x제곱과 그거의 역수의 합골로 이루어져 있는 저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x에 마이너스 x,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y축 대칭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y축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칭축이 이제 y축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 그래프가 즉 y축과 만나는 점, 즉 x가 0일 때 y 값을 먼저 구해 보시면은, 자, x가 0일 때 저 식의 함수값은 a의 0제곱과 a의 0제곱을 합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0,2에서 우리가 실제로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a가 만약에 이제 1보다 큰 양수, 이제 a가 만약에 a가 되면, 자, 여기는 x가 만약에 1보다 큰, 여기 있는 0보다 큰 수들을 만약에 저희가 차례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a가 1보다 크든 작든 어떤 양수든 간에 우리의 그 합은 점점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하면은 2에 여기 있는 이제 0제곱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를 대입하면 더 커지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럼 요거가 자, 무한수죠.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마치 이차함수 그래프와 비슷하게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최소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자, 이제 그래프의 x에다 뭔가를 밀어넣어서 이제 조금 얻어낸다는 느낌의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자, 얘네들은 역수의 합이죠. 그런데 역수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곱이 일정한 거잖아요. 곱이 늘 1이잖아.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이니까 산술 기하로 그 합을 계산하는 거죠. 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안에다 얘네들의 곱 써도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니까 이제 실제로는 x가 0일 때 서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조금 같이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좀 푸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 13 같은 경우는 최소 조건 구하는 건데, 자, y는 5의 x 플러스 2제곱에다가 이렇게 5의 x제곱분의 9를 이제 더한 식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서로 역수는 아니지만 뭐는 일정할 수 있냐면, 자, 얘네들을 곱했을 때 5의 x제곱과 5의 x제곱이 약분돼서 날아가니까 얘네들도 곱이 일정한 두 양수거든요. 걔네들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시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 또 같은 걸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산술 기하로 넘겨서 이제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의 x 플러스 2제곱과 5의 x제곱분의 9를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 5의 x제곱은 약분돼서 날아가게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날아가면 여기가 2만 나고 5의 제곱에 9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얼마 나오지? 25 곱하기 9니까 225 맞죠? 자, 225 맞고 어쨌든 자, 그러면 2 곱하기 15로 225는 15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하면 소인수분해 해서 뭐 제곱 풀어도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 자체는 금방금방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최소 조건도 같이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소 조건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죠.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자, 이게 이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최소 조건은 이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5의 x제곱을 곱해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5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더하게 되겠고 여기가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x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걸로요. 자, 그래서 이때 x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x값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5의 2x제곱에 5의 제곱을 곱한 거이기 때문에 양변을 5의 제곱으로 나눠서 지수 2 없애주시면 25분의 9고요. 자, 그럼 이제 5의 x제곱은
이제 5분의 3이고, 원래 여기서 이제 엑셀 값을 나타내려면 로그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때 여기서 나오는 엑셀 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x 자리에다가 그냥 알파를 대입해서 요 식을 만들게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5의 알파 제곱과 여기는 이 베타에 해당하는 식의 곱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이렇게 곱이 일정한 이제 양수의 합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제 13-3번도 8의 x제곱과 2의 y제곱에 이제 곱이 얼마인지 거기 이제 x, y의 관계식을 보고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좀 산수 평균, 산수 기하를 이용해서 나오는 또 다른 이제 최소 문제로 거기 유형 14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유형 14번 하기 전에 여기는 조금 지울게요. 여기는. 자, 여기는 좀 지우고 거기 대표 14번이랑 뭐 다른 문제도 좀 뭐, 뭘 보면 좋을까? 이제 14-23번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y는 6 곱하기 2의 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한 거, 그리고 이게 빼기 4의 x제곱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거를 이렇게 이제 빼는 것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수의 합이 여러 군데 들어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잘 보면 내가 열린 놈들을 만약에 큰 A라고 치면은 여기는 A분의 1인 거고 그럼 4x제곱은 여긴 2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2의 4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요놈들은 역수의 제곱의 합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만약에 내가 A라는 문자로 치환한다고 치면 다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들이 자, 다른 변수가 아니라 같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차수만 좀 다른 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놈을 이렇게 A를 이용한 식을 만약에 실제로 쓴다고 치면 여기 역수의 제곱의 합을 이제 바로 이렇게 역수의 합의 제곱에서 2를 빼는 모양으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이 덩어리를 뺀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로에서 뒤에 있는 부호가 이제 이상하게 변하지 않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바꿔놓고 요놈들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중괄호 풀어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자, 여기다 6에다가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부호 바꿔서 플러스를 빠져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먼저 x의 값이 변하면서 여기 있는 이 a 더하기 a분의 2 변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여기 보이는 이런 이거를 이제 마치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2차식으로 본다면 자, x의 값이 변하는 덕분에 여기는 a 더하기 a분의 1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 보이는 이 네모에 대한 2차식의 값이 변해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변수가 차례대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를 구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요거를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여기 보이는 네모 제곱 더하기 6네모 여기 마이너스 네모 제곱이죠. 자, 여기 더하기 2의 값이 차례대로 이제 변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될 거냐? 자, 그러면 나는 내가 x의 범위를 문제에서는 이제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양수의 역수의 합이니까 곱이 일정한 양수의 합이라서 내가 적어도 네모의 범위는 알 수 있죠. 이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모를 다시 커다란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이 2차식의 범위를 구하게 된다면 여기는 이 변수 t의 범위를 구한다면 무조건 2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수의 합이니까 역수의 합은 2 이상인 거를 아까 저기로 써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면서 축 잡아주시면 t가 3에서 이제 축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 이상에 대한
값만 이 t의 값으로 유효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을 t가 3일 때에서 찾으시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그 전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가 3 나올 때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이 3으로 결정될 때가 이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를 맞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 주시죠. 자, 이거를 이제 14-3번에서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2번이나 3번은 그냥 시계 모양만 조금 이렇게 되는 거가 바로 알아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2번도 여러분들 여기가 자 2하고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의 제곱 2의 x제곱의 생각이 든다면 내가 루트 2의 x제곱을 큰 A라고 치환했을 때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적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이 모양을 자,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2차식꼴로 정리를 해서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2차식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여기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여기는 a 더하기 a분의 1은 역수의 합이니까 양수는 역수의 합이니까 2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고 유제 14-3번도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a가 양수고 이 양수의 거듭제곱에 역수의 합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자, 처음부터 a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는 이 a와 a의 역수의 a의 x제곱과 a의 x제곱의 역수의 합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이제 a의 2x제곱과 a의 마이너스 2x제곱의 합은 여기는 이 두 역수의 합에서 즉 역수의 합의 제곱에서 얘네들의 곱인 1의 2배를 빼는 식으로 그럼 이제 t제곱 여기 제곱 빠졌네요. t제곱 마이너스 2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문제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y로 시작하는 식이 이렇게 쓰이겠죠? 자,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4t.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자, 지금 요렇게 두 개의 합이 빠져 있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뺀 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k로 보탠 식의 최대값이 18. 근데 t의 값의 범위는 자, 양수인 역수의 합이니까 자, 2로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t가 2 이상에 대해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 잡아주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 그리겠죠.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t가 2일 때 이제 최대가 나오겠어요. 자, 그럼 t가 2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t가 2일 때 시계값을 그대로 이제 적어서 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최대값을 문제에서 이제 얼마인지 알려줬죠? 이제 거의 다 풀어줬는데 좀 이제 유제 같은 거 대표 문제 딸려 있는 유제 같은 거 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모두 강조를 하는 거지만 좀 먼저 문제 보고 풀어본 다음에 유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과제를 좀 풀어서 측정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출했을 때 그냥 제출하시면은 그냥 바로 또 선생님 현재 고쳐서 이제 또 제출하라 고쳐 놓으라고 어차피 시킬 거니까 좀 미리 좀 제출하시기 전에 고쳐서 해주시고 우리 좀 화요일 수업 때 봅시다.